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제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다 싶은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가장 힘든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가 된 건이나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찾아오신 분들에 한해서 유독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실관계를 두서없이 다 얘기하고 오세요. 심지어 경찰이 압박 수사를 하면 겁에 질려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마치고 오십니다.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면 상대방 여성이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성은 이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멀쩡히 본인과 얘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고 하면서 같이 취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좋았겠죠.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호감도 느끼고 술이 들어가면서 스킨십도 생기고 심지어 오늘부터 1일이다 라고 여성이 고백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급진적으로 관계가 나아가면서 한 잔 더 하자, 쉬었다 가자, 너희 집 갈래, 우리 집 갈래, 다양한 상황으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도 성관계도 다 했더니 여성이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현행범으로든 추후 경찰 출석 조사를 받으러 나간 경우든 남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하니까 정말 있는 말을 다 하고 오세요. 심지어는 여성이 취해서 화장실에 가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취해서 무언가 인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놀리려고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증거 자료로 내시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입증을 그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죄 제가 추가되는 터무니없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해서건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건 이렇게 불리한 정황들까지 다 진술을 마치고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시고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변호사님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정말 대부분이 자백하시죠? 합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거나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데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마땅히 없다라고 생각돼서 또는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포기하고 선처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자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남성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진실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그 진술이 거짓일 경우 분명 드러나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전후 사정을 비춰볼 수 있는 CCTV라던가 목격자 증언들을 수집하고 최대한 다양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조차 사실 처음에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백을 하고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수집해서 제출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인데 불리한 정황이 두세 개 있다고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자라고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맞겠지 하고 억울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야 굉장히 편합니다. 합의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합의가 잘 될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 정말 가벼운 죄질이라면 기소유예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억울해도 합의가 잘해서 최대한 선처받고자 자백 취지로 진술을 한 건데 합의가 안 됐다. 최소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님들은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자라고 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법한 요청이긴 합니다. 다만 거탐 조사는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이 안 됩니다. 정황 증거 정도로 판결의 참고 정도만 활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탐 조사만을 하는 거라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고 억울하다면 받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지도 마시고 의지하지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거탐 조사도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실이 나올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탓하면 되고, 거짓이 나올 경우라면은 진실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거짓이라고 나오냐라면서 의뢰인을 탓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매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일지라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양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사실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의뢰인들께 제시를 하는 거고, 경험칙상 힘든 사건일지라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도중 여성이 술이 깨니까 성관계 중이었다가도 기억이 없다라고 현장에서 고소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후에 나온 대화 녹취에서 여성이 성관계 전 상황과 성관계 도중 상황에 대해서도 의식이 있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찾아냈고요.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실제 있었습니다. 같은 사례로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례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장담은 역시 못 해드리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데 효율적인가는 실제 많은 경험을 해본 법무법인과 변호사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어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더더욱 옳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사건 결과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